오늘의 주제는요, 이 나라의 탄생 과정. 이 나라는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랑 어떻게 치고받고 싸우는지를 보여드리고, 그래서 오늘날의 카타르를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여기서 자료 화면으로 넘어가고,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카타르이죠. 보이죠? 카타르. 카타르인데, 보시다시피, 사우디 말고는 국경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걸 아신지 모르겠지만, 이 카타르 역사를 공부하시려면, 빠질 수 없는 나라가 있어요. 그 빠질 수 없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바흐레인이에요. 이 카타르 역사는 바흐레인 없이는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해 쉽게 설명을 하자면, 바흐레인하고 카타르는 어떤 관계이냐면, 코리아하고 조선이에요. 이 카타르를 만든 이 알사니 가문이 이성계, 이씨 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흐레인은 이제 그 고려예요, 고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고려는 지금 없어졌는데 여기에 있는 고려가 지금 살고 있네요.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원래 이 바흐레인 애들이 카타르 북부까지 먹은 상황이었거든요. 여기까지 먹은 상황이고, 특히 여기 알주바라 있잖아요. 알주바라 클릭합시다. 바로 여기 요새가 있어요. 이 요새가 다음에 생긴 건데, 이 요새가 생기기 전에는 원래 여기 도시에 있었어요. 알주바라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알주바라는 사실 바흐레인의 수도였어요. 바흐레인의 수도는 알주바라였어요. 다음에는 저는 한번 바흐레인 특집 해야 돼요. 왜냐면 바흐레인은 사실은 여기 지역의 수도였거든요. 수도였어요. 그 수도가 무슨 말인지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바흐레인은 그래서 그동안 이 코딱지만큼 나라가 살아남았던 거예요. 왜냐면 하여튼 스포를 주고 싶진 않지만 바흐레인은 어마어마한 예전에 역사적인 기능이 있었어요. 여튼 자, 바흐레인이라는 나라는 여기 카타르 북부까지였는데, 문제가 뭐냐면 1800년 때쯤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와하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와하비 혁명. 이제 튀르키예에 있는 순니파 속에 있는 하나피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한발리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한발리파 안에 있는 이 와하비는 뭐냐. 여튼 다시 우리 주제로 넘어가자면, 와하비 애들이 여기까지 와서 여기 먹어요. 여기를 먹었는데 이제 바흐레인이 와하비 애들이랑 붙어요. 물론 그때 이제 오스만 제국 와서 와하비 애들 작살내긴 나죠. 근데 그걸 아시죠, 여러분?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증조 할아버지, 국왕의 증조 할아버지의 대궐이 지금 어딘지 아세요? 그 모함메드 빈 살만한 증조 할아버지의 대궐이 지금 어딘지 아세요? 이스탄불에 있어요. 이스탄불 아파다에 있어요. 대궐이. 그냥 대궐만 있어요. 나머지 진짜 아마 사우디아라비아 있겠지. 스타플라. 야, 이거 사우디 정부가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 감시하고 이거 아랍어로 좀 번역하고 모함메드 빈 살만한테 보여주면 나는 송출래도 못 가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제가 살짝 웃기게 말씀을 했는데, 오스만 제국이 그 증조 할아버지를 잡아가지고 사형을 시키고 머리를 이스탄불 앞바다에다가 던졌다고 합니다. 여튼 일단 보시다시피 카타르가 날아갔어. 카타르가 날아갔는데 다시 오스만 제국이 힘을 치니까 그때 이제 카타르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사실은 잠깐만,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정확한 날짜를 1847년에 카타르의 역사가 시작해요. 카타르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하냐, 이게 주종의 사진이거든요. 이거 주종된 사진이에요. 원래 이렇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카타르의 증조 할아버지 모함메드 빈 알사니 이라는 분이
이유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이분이 원래 여기에서 태어나신 여기 사람이야. 후베이르 사람인데 여기 사람인데 여기를 떠나고 노하야 와요. 왜냐하면 여기는 바흐레인 애들이 카타르 그 사우디한테 빼앗겼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강하거든요. 북부에서는 강해요. 아직도 후베이르에 대해서 노하라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이사 간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소리 있긴 있는데 저는 지금 확실한 거 없으니까 여기 여러분한테 말하기 좀 약간 그래요. 그냥 내피셜 말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하여튼 후베이르에 대해서 알사니 가문이 노하러 와요. 47년에 노하러 와서 이제 여기서 여기 있는 부족들을 동원시켜요. 우리는 좀 뭉치고 살자. 이 바흐레인 애들이 알칼리파, 걔네들도 알칼리파예요. 알칼리파 애들이 외교를 못해.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영국 애들하고 이 사우디에서 와하비 애들한테 우리는 당하고 있어 하면서 여기 이제 뭉쳐요. 뭉쳤다가 한 51년쯤에는 사우디가 와요. 여기에 우리가 니네들을 건들리지 않을 테니까 너 나한테 세금을 주고 너 여기서 우리 이름으로 여기서 세금을 모아라고 해요. 51년에. 즉슨 이분들이 이사 온 지 4년 만에. 4년 만에 그때 이제 이 사람이 호족이 된 거죠. 누가? 모함메드 빈 알사니가 여기서 이제 호족으로 임명된 거예요. 누구의 호족으로? 사우디의 호족으로. 그리고 이때는 이 사람들이 사우디의 마하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 이전은 어떤 종파를 믿은지 모르겠지만 나의 주족으로는 말리키가 아닐까입니다. 왜냐면 그 지역에는 그 당시에는 한바리아가 말리카가 있는데 바닷가 쪽은 말리카가 더 많았어요. 여튼 그때 이제 51년에는 1851년에는 호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51년 호족이 됐는데 다음에 이제 이 와하비 애들이 아시다시피 이집트하고 baghdad 어느 나라 이제 이라크인데 오스만 제국한테 이제 날라갔어요. 날라갔는데 그럼 이 호족의 정당성이 날라가는 거 아니야? 예전에 이 알사니 가문이 이제 옆에 있는 큰 와하비 혁명으로부터 인정받았던 호족이었는데 세력이 없어지니까 이분들의 정당성이 날라가요. 그때 이제 바흐라인이 그래 너 사우디랑 손을 잡아서 여기서 통치자 행세를 했다고? 두고 보자 이놈아, 너는 얼마나 거기서 통치자인지를 보자고 해서 바흐레인이 여기 있는 카타르에 있는 어떤 부족의 애들을 그냥 체포를 하고 데리고 와요. 그러면 카타르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이 사람을 찾아올 거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에 대가리는 알산이잖아요. 알산이 카타르 애들인데. 그래서 와요. 여기 있는 부족들이 노하에 있는 알산이한테, 아 형님, 모함마드 알산이 형님, 이제 당신이 예전에 사우디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임명됐고 여기서 호종 행세를 했고 지금 사우디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제 이런 지도자 역할을 한다면 우리 애들이 지금 바흐레인 애들한테 잡혀갔거든요. 좀 약간 데리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우리가 너를 지도자 삼을 거 아니야? 말이 맞다고 해서 모함메드 빈 알사니가 자기 아들을, 이분 자심 빈 모함메드 빈 알사니, 자기 아들, 큰 아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카타르의 아버지예요. 이따가 다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자기 아들을, 이분이 자기 아들을 바흐레인에 보내요. 바흐레인에 갑니다. 이분이 바흐레인에 가서, 아유 형님 잘 지내시죠? 우리는 항상 이 지역의 대빵이 바흐레인이라고 인정을 했고 우리는 오직 카타르에서만 주권을 우리는 주정한 거지 니네들이 얼마나 큰 세력인지는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당신들이 우리 카타르 애들, 카타르 부족 몇 명 애들을
잡혀가셨잖아요. 이분도 좀 약간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했더니, 너 누구니? 저는 그 노하에 있는 이 카타르의 지도자의 아들입니다. 모함메드 알사니의 아들 자슴 빈 모함메드 빈 알사니예요. 그래? 야 일로 와. 너도 체포했어 하고 카타르의 아들, 큰 아들이 바레인이 원래 내교하러 가려고 갔는데 체포한 거야. 그때 카타르 열받았겠지. 이 바레인 애들은 형 노릇을 할 사람들 아니야. 이 바레인 애들은 여기서 그냥 이 사람들은 내교도 모르고 전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야. 그래서 빡친 거지. 원래 가서 협상으로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는 납치했어요. 그래서 1867년에 바흐레인하고 카타르가 붙습니다. 붙었는데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이 카타르의 북부에는 아직도 바흐레인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흐레인의 왕가 알칼리파이거든요. 여기는 알칼리파, 여기는 알산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알칼리파의 일부도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도가 여기였어. 수도가 이적된 거예요. 그 사이에. 왜냐면 여기 이제 위험해. 원래 바흐레인 왕가 알칼리파의 탄생 지역이 여기에요. zubair아예요. zubair, al-zubair. 그리고 여기에 있는 주권 문제도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91년까지 안 풀렸어요. 91년까지 바흐레인이 여기 우리 땅이야. 돌려줘라고 해서 이 땅을 먹으려고 했어, 바흐레인이. 여튼 1867년에는 전쟁이 붙어요. 바흐레인하고 카타르 붙어요. 근데 카타르는 그때는 외교를 좀 잘해요. 외교를 좀 잘하고 일단은 여기 있는 그 바흐레인의 호족들을 여기 본토란 이간질시키고 다음에 사우디 애들한테도 얘기해주고 야 걔네들 너네한테 세금도 안 줄 건데 너는 뭐하냐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래도 좀 약간 연결을 끊어주려고 하고 그리고 바로 맞은편 어디 있어? 여기 이란 있잖아요. 이란한테 얘기해요. 야 걔네들이 너네한테 세금 안 주잖아. 근데 우리는 여기 주권으로 다 갖게 되면 얘네들 돌봐줄게 해서 좀 도와줘 하고 그래서 바흐레인이 동시에 카타르하고 이란이랑 붙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흐레인 뭐하냐? 바흐레인도 바로 여기 있는 아부다비한테 얘기를 해요. 야 애가 호족이야 호족. 우리는 원래 정통이냐 왕실들인데 야 같이 여기다가 붙자 하고 이때는 이제 카타르는 잘못 건드린 거지 사실은. 갑자기 여기서 말을 여기서 아부다비랑 전쟁을 해야 됐는데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나요? 영국이 나타나요. 영국이 나타나서 여기서 이제 중립을 해요. 근데 영국이 사실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카타르가 막판에 전쟁을 이길 뻔했거든요. 이길 뻔해서 이 바흐레인은 더 이상 그 자식을 냅둬요. 왜냐면 납치하고 있었다가 풀어주거든요. 왜냐면 카타르가 바흐레인 왕가의 한 나뭇가지라고 해야 되나? 그거 죽였어요. 그 왕의 동생을 여기서 죽였어. 전쟁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중간에 나타나서 애들아 우리는 이제 카타르의 주권을 인정하자. 인정하고 근데 카타르다 너도 더 이상 깝치지 마. 그냥 여기서 놀아. 더 이상 밖에 나가지 말고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요. 1868년에. 근데 사실 여기서는 영국의 꼼수가 있었어. 카타르가 딱 봐도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도 있고 여기 있는 호족들로부터 그리고 와하비파 그 혁명의 여타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여기 있는 부족들로부터 인정받은 거를 그 눈치챈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영국이 바흐레인이라는 손 잡은 상황인데 그래서 카타르가 여기서 갑자기 여기 이제 지역 패권을 갖게 되면
영국한테 안 좋으니까 오히려 영국이 카타르를 너무 거지는 것을 막으면서도 좀 약간 카타르한테 예뻐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좀 약간 정치를 뿌린 거지. 하여튼 전쟁이 이제 끝났어. 바흐레인이 졸라 기분이 상했어. 왜냐면 바흐레인 입장에서는 카타르 애들이 자기 밑에 있는 애들인데 어떻게 영국이 와서 똑같은 대접을 하냐. 그리고 땅이 날라갔어. 여기 이제 날라갔어요. 원래 여기를 다 먹은 나라였는데. 하여튼 카타르가 눈치챘어. 카타르가 눈치챈 거 뭐냐면 그거야. 이 영국이 딱 봐도 몰래 바흐레인을 지지한 것 같아. 그럼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오스만 제국한테 러브콜 보내요. 형님, 여기 지금 영국이 있는데 당신 이제 이슬람의 지도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 하고 계세요? 영국이 와서 지금 여기 우리 내용 뭐라 해야 되나 우리 간섭을 하고 있는데 니네들이 이슬람의 지도자인데 그냥 멈출 거야? 오스만 제국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여기 쿠베이트 위주로 이쪽 지역에서 영국이랑 지고받고 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먼저 카타르에서 연락이 온 거야. 감사 땡큐지. 그래서 카타르한테 오 형제들 무슬림 형제들 너무 좋아. 그러면 우리는 바로 얘들한테 깃발하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해줄게 해서 이분한테 이분의 이제 아버지한테이죠. 잠깐만요. 이분의 이제 아버지한테 반팔 두루마기 힐라트 잠깐만요. 오스만르 힐라트 이런 옷 반팔 두루마기 이거 손목까지 오는 거 아니야. 한 이 정도? 힐랏이라고 하거든요. 힐랏 이런 거. 이것이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오스만 제국 황제가 무슬림들한테는 힐랏 보내고 기독교인들한테는 왕관을 보내주거든요. 그 기독교 지도자한테는 왕관을 보내주고 무슬림 지도자한테는 힐랏을 보내줘. 이거 뭐냐면 너 이걸 입으면 너 나의 거기서의 대리인이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하여튼 반팔 두루마기라고 합시다. 반팔 두루마기. 여튼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97년에는 그러니까 71년에는 1871년에는 카타르를 자기 땅이라고 하고 원래 예전에는 땅이었죠. 그 마하비 혁명 일어나기 전에 다시 이제 카타르를 스스로 이제 정복한 거지. 카타르산으로 먼저 러브콜 보내면서 그리고 카타르의 이제 그 당시의 국왕을 군수 오스만 제국 군수라고 해요. 아버지가 즉슨 이분이 그 당시엔 일을 했던 거 아니었어. 사실은 그 외교전을 펼친 사람이 이분의 아들이에요. 이분의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나이가 너무 많으셨거든요. 이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바흐레인한테 납치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아무리 봐도 이제 아버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이가 너무 많으셨다고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아빠 당신이 나 좀 자리를 주시면 안 되냐? 해서 78년에 아버지한테는 좀 쉬라고 하고 당시 이제 정권을 잡습니다. 바로 그날은요 지금도 카타르에서 국경일이에요. 그 조국 통일날이라고 하거든요. National Day of Unity of 카타르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버지를 좀 몰아내고 정권을 잡으면서도 주변에 있는 그 부족들이란데 무슨
이렇게 동맹들을 맺고 카타르를 완전히 이제 그 반도를 완전히 먹어요. 그날이 오늘도 카타르의 국경일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몰아주고 정권을 잡고 다른 부족들은 죄를 맺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댓글창에서도 바흐레인 너무 약했네 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바흐레인 왕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영국이 너무 빡쳐요. 이 바흐레인 때문에 쓸데없이 중동 총세가 날라갔어. 그래서 영국이 바흐레인 왕을 잡아가지고 인도로 보내요. 그 사람이 오랫동안 인도에서 망명 생활했다가 이제 영국한테 얘기하죠. 나 너무 아프다. 나 좀 고향으로 가면 안 되냐 해서 대신 이제 메카 메디나에 가서 메카에서 죽어요, 그분이. 여튼 바흐레인의 이제 슬픈 역사이죠, 뭐. 넘어갈게요. 어렵다고 해서 사람들 날아가나? 여러분 지금 내용이 어려운가요? 이때까지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지금 생각하고 동시에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생각하고 순화하면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 근데 다른 분들도 좀 약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1878년에는 이분이 이제 카타르 도하에서 정권을 잡았죠. 아버지를 밀어주고 이제 현대 카타르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호족이 여기서 이제 떴잖아요. 그래서 바흐레인 막으려고 다 실패를 했지만 돈의 가시가 된 또 다른 나라는 아부다비예요. 그리고 이분이 오스만 제국의 군수 됐잖아요. 군수가 됐는데 짜증난 거지. 나는 왜 군수냐? 결론적으로는 이 지역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완전 중권이 아니잖아요. 오스만 제국의 군수야. 그래서 이걸 좀 깨야 돼. 이걸 깨야 됐는데 어떻게 깨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죠. 지금 현명하게 깨야 돼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한테 좀 현명하게 배신을 때려야 돼. 근데 어떻게 해야지 그 현명하게 배신을 때릴 수가 있을까가 문제예요. 오스만 제국의 힘을 빌리고 영국의 간섭으로부터 이제 해방을 했는데 이제는 영국이 간섭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오스만 제국 땅이 됐기 때문에. 근데 오스만 제국도 그 사람을 군수로 보고 국가 공무원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졸라 짜증난 거야. 내가 그냥 오스만 제국을 여기에다가 힘으로 데리고 왔는데 오스만 제국이 너무 많이 간섭해. 이제 레인하트님이 너무 늦게 오셨는데 카타르가 오스만 제국 호적이었나 보네요. 아니요, 그전에는 사우디가 호적이었어요. 지금 오스만 제국의 호적이에요. 하여튼 이 사람이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왠지 잘못을 하게끔 유도를 해요. 뭘 했냐면 오스만 제국한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아부다비가 나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부다비한테 전쟁하러 갈 겁니다. 나는 오스만 제국 군수라면 니네들이 나한테 군인을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아부다비라는 이 애들이 오스만 제국의 땅을 약탈하려고 하는데 니네들 그냥 서 있을 거야? 근데 오스만 제국도 아니야, 이럴 때는 이제 부족들이 와서 뭘 하려고 하면 가서 그 부족이랑 얘기하고 만나고 외교하고 그러는 거지 바로 공격하는 거 아니야. 너도 지금 공격하지 마. 그래서 이분도 뭐야, 내가 지금 아부다비한테 전쟁하러 간다 니네들한테 안 도와주겠다고? 그럼 나는 뭐하러 군수야? 그럼 됐어, 나 군수 안 할래. 나 녹화. 이런 식으로 자꾸 오스만 제국이 잘못을 하게끔 배신을 때리려고 한 거지.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야. 카타르는 오스만 제국한테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니네들 나를 군수라고 했는데 뭐야, 이렇게 왜 안 도와주냐 해서 오스만 제국이 너무 짜증나요. 이 사람 왜 이러냐? 이 사람 딱 봐도 문제가 그거 아니야. 아부다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군인이 아니고 왠지 애는 우리랑 했던 그 합의를 깨려고 한 것 같아. 그래서 미탓 파샤, 오스만 제국 역사에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손을 어디에다가 넣은지도 잘 보세요. 미ታት 파샤에 대한 논란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 그 당시에는 바그다드 도지사였어요. 그래서 미ታት 파샤는 카타르한테 얘기를 해요. 야, 정신 차려. 정신 안 차리면 정신 차리게 해줄 거야 해서 미ታት 파샤는 밑에 있는 애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이 애는 좀 약간 정신 차리게 좀 해줘. 그래서 우리 자신 빈 알산이 그래? 나 군수 안 할래. 나 사직서 냅니다. 오케이. 니네들 새로운 군수 찾아주삼. 나 이제 군수 아니야. 그래서 오스만제가 빡친 거야. 야, 본인이 먼저 우리를 부르고 우리가 애를 군수했는데 본인이 군수로부터 나간다고? 이거 말이 되냐고 해서 바로 그때 오스만 제국이 군대를 보내요. 근데 오스만 제국 군대를 보낼 때는 카타르를 모욕하는 숫자로 군대를 보내요. 몇 명 보낸지 아세요? 200명인가 400명 정도 군인을 보냈어요. 이분이 바로 그때 대보를 해요. 대보를 하고 이 그 성 이름이 와드자인가? 여기 있는 성이거든요. 여기 어딘가에 있는 성인데 여기까지 대보를 하거든요. 카타르가 여기서 이제 버텨요. 여기서 버티다가 오스만 제국의 그 300명, 200명 숫자는 아직 다 정확하진 않지만 400명이라고 해도 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오스만 제국 황제가 이걸 알게 돼요. 너무 짜증나요. 야, 니네들이 미쳤어? 전쟁하러 간다면 제대로 간다든가 안 가고 이 정도로 보냈다고? 그럼 우리 지금 중동에서 이미지가 망했을 거 아니야. 카타르에다가 전쟁을 선포했는데 우리가 군수라고 유명했던 사람들 전쟁을 선포했는데 이곳밖에 못 보냈다고? 우리 지금 이미지가 어떨까?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다시 한번 애한테 그걸 보내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외교 사조를 보내요. 우리 황제가 너를 용서했어. 근데 너도 깝치지 마. 알았어 하고 새로운 반팔 두루마기를 줍니다. 애한테. 애도 괜찮네. 이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좀 약간 센 모습을 보여줘야지 무릎을 꿇겠네. 너무 좋은데? 하는데 사실 오스만 제국 그 당시에는 뭘 했냐면 이제 왕실 안에 많이 들어갔다 나가고 많이 들어갔다 나가면서 왕실에서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분의 동생 아흐메드 빈 모함메드 알사니를 협력자로 꼬십니다. 그 사람의 사진은 못 찾았어요. 물론 이 사람의 사진도 없어요. 이거 그냥 대충 그리는 그림이에요. 이분의 남동생으로 오스만 제국이 꼬셔요. 너의 형이 의리가 없어. 너의 형이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한테 하는 이걸 봐봐. 그래서 너는 우리가 너를 밀어줄 테니까 너는 정권을 잡아. 어때? 우리가 너를 밀어줄 거야. 군수가 좀 줄 거고 우리가 너한테 원하는 거 뭐냐면 형처럼 깝치지 말라고. 동생이 알았다고 하고 형을 무너뜨려요. 언제? 1898년에 무너뜨리고 이 모던 카타르스 파운더 자신 빈 알모함메드 사니는 여기 어딘가에다가 망명으로 가거든요. 망명으로 갑니다. 가다가 7년 이후에 자기 동생이 암살당해요. 자기 부하한테. 근데 그 암살의 이유를 아직도 몰라요. 유일하게 여기 있는 이제 영국 식민지 기록들이 있거든요. 매년 기록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 기록을 보면 당시 카타르 부족들 사이에는 입소문이 돌고 있대요. 소문이야. 여러분 소문이에요 이거. 그 소문을 영국 사람들이 기록한 거지 증거 없어요. 입소문이 뭐냐면 이분의 동생이 이분한테 배신 때리잖아요. 오스만 제국가 손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분의 그
큰아들이 자기 작은아버지의 부하를 꼬셔가지고 자기 작은아버지를 죽인 거죠. 그럼 작은아버지가 죽으면 다시 한번 왕이 이분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7년 동안 정권에서 물려났다가 다시 1905년에는 정권을 잡아요. 이분이. 그래서 7년 동안 그냥 정권에서 물려난 거였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카타르 교과서에는 이 7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냥 아무 말도 언급 없어. 그 7년이 어디냐. 그래서 카타르 교과서에서 이 사람의 정권을 보시면 1878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913년까지로 나와 있고 그 중간에 있는 7년의 공백이 없어. 하여튼 이 사람이 다시 한번 1905년에는 정권을 잡았는데 그때 뭐냐면 이제 1차 대전으로 슬슬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또 영국한테 윙크하다가 오스만 제국한테 윙크하다가 잘 버텨요. 잘 버티다가 이 사람이 죽었거든요. 13년에 죽었어요. 13년에 죽을 때는 영국하고 오스만 제국이 아직 1차 대전 터지기 직전이에요. 어떻게 할까? 카타르를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토론을 해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야 얘들아 봐봐. 내가 니네들의 무역 통로 그거 다 이해해. 근데 땅이 내 땅이야. 그래서 카타르의 다음 왕은 내가 선출할 거야. 라고 영국한테 얘기를 하고 영국도 어느 정도 오스만 제국을 이해를 해서 다음 왕을 오스만 제국한테 맡겨요. 그래서 다음 왕이 누구냐면 5번째 아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아들들은 안 해. 오스만 제국하고 영국이 합의를 해서 5번째 아들을 즉위시켜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압둘라 빈 자슴 빈 모함메드 빈 알사니. 잭슨 압둘라히에요 이름이. 오 지금 댓글에는 1913년에 벌써 영국이 페르시아 만에 알 박았나요? 물론이죠. 1850년대부터는 영국이 페르시아만에서는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자 댓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이 동네에 있는 강대국은 오만이 아니에요. 오만이 카타르에 관심 없었네. 여러분 오만이 예전에 여기 전쟁하러 왔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 현재 카타르의 왕가가 아니고 바흐레인이 있었기 때문에 오만이 여기에 전쟁하러 쳐들어왔을 때는 바흐레인이랑 붙었어요. 근데 바로 그 전쟁 이후로부터 오만이 몰락에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만의 몰락이 1800 중순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별개의 스토리예요. 이건 다음에는 바흐레인 특집이나 오만 특집 했을 때는 말씀 드릴게요. 자, 이분이 1913년에는 정권을 잡아요. 정권을 잡고 이제 오스만 제국하고 영국이 1차 대전 때는 붙었잖아요. 1차 대전 언제 나왔어요? 14년에 나왔어요. 그때 바로 영국이 야 여기 주인이 나라고 해요. 근데 카타르는 아니야 오스만 제국 아직 안 죽었잖아 라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16년에는 이 와하비 애들이 다시 혁명을 일으켜요. 제3차 와하비 혁명. 그때 와하비 애들 와. 물론 본인들도 와하비긴 하지만 굳이 나는 이 사람들의 정권을 받아줘야 되나? 오케이 나는 와하비 믿어. 근데 왜 나는 이 가문 밑에 들어가야 되나? 나의 이제 할아버지들이 열심히 외교전을 벌이면서 이 나라의 주권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영국한테 러브콘을 보내. 영국 나 오케이. 나 너랑 같이 갈래. 왜냐면 너랑 안 하면 이 사우디가 쳐들어와. 그래서 16년에는 계약을 맺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16년에 계약을 맺었는데 그때는 영국이 그 해변가 왕국들이라는 무슨 좀 약간 기구를 만들었었거든요. 아부다비하고 두바이를 관리하는. 카타르는 우리 여기 들어가는 거 싫다고 하고 따로 우리를 따로 관리하셔야 돼요. 라고 하고 뭐 영국도 알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이후로부터 여러 차례로 와하비 애들이 쳐들어와요. 32년에 와요. 36년에 와요.
40년에 와요. 자꾸 오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 와하비 애들이 멈추냐면, 동시에도 와하비 애들이, 즉슨 사우디가 여기 이쪽 메카 메디나란다 이제 붙잖아요. 하시미 왕가, 그 요르단의 증조 할아버지들이죠. 그때 영국에는 쇼부를 봐요. 영국이 알았어, 우리가 너를 이 하시미 왕가랑 싸울 때 우리가 너의 변을 들어줄 테니까 너도 우리의 이해관계를 인정해. 그 쇼부 이후로부터는 이제 사우디는 더 이상 카타르를 건들리진 않아요. 그래서 카타르는 이제 숨을 쉬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 사우디가 이제 치고 들어 나왔는데 이분들이 너무 무서운 거야. 사우디가 우리한테 들어올까봐 다 영국에 갖다 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다맘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카타르의 두 번째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왕들 뒤에는 이런 사진이 있어요. 지금 현재 국왕이잖아요. 예. 이제 방금 전에 말했던 자심 국왕, 그리고 자심 국왕의 아들 압둘라 국왕. 카타르도 하심 가문 아니에요? 아니, 카타르는 하심 가문 아니에요. 여튼 이런 식으로 카타르는 이제 완전히 외교적으로도 다 이제 수립이 되고, 이제 더 이상 카타르는 그 정통 문제라든가 다당성 문제가 없어져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분의 아들이 두 명이 있어요. 하나는 알리, 하나는 하맛. 하나는 알리, 하나는 하맛인데, 이분이 자기 아들 두 명 있는데도 왕세자를 임명하진 않아요. 임명하지 않았는데 48년에는 이분의 둘째 아들 하맛 죽어요. 죽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큰 아들을 이제 왕세자로 임명시키거든요. 큰 아들이 왕세자 되자마자 아버지한테 아빠 너 나이가 너무 많았어, 이제 좀 비교라고 해서 아버지가 살고 있는데도 왕이 돼요. 누가? 바로 이분. 알리 빈 압둘라 빈 자심 빈 모함메드 빈 알사니.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이 잘 없어요. 왜 이렇게 된지를 우리가 지금 잘 몰라요. 왜냐면 이 라인이 다음에는 완전히 숙종됐거든요. 그것도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이분의 아들이, 이분 즉슨 알리가 압둘라 국왕을 몰아내요. 아빠가 살고 있는데도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뭐 일종의 구태타이긴 하면서도 좀 약간 아빠한테 부탁을 했는데 아빠가 부탁을 들어줬다는 식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이 49년에 이제 정권을 잡습니다. 이분이 정권을 잡자마자 뭘 했냐면, 아버지 정권 말기에는 석유가 나왔었거든요. 열심히 석유를 가지고 사업을 해요. 뭘 했냐면 에어포트 만들어요. 그래서 중동에서 제대로 된 큰 에어포트 제일 먼저, 그러니까 남쪽에서 이 사람들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생겨요. 근데 제일 먼저 이 석유 사업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 사실 카타르예요. 카타르인데 그만큼 더 문제들이 제일 먼저 터진 나라가 카타르예요.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 석유 회사들은 다 외국 회사야. 자기 본국 회사 아니고 외국 회사예요. 근데 이 석유 회사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외국 회사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고 왕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아니지, 다른 나라들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이 CGG 국가들, 쿠베이트, 바흐레인, 아부다비, 뭐 사우디 등등등 오일 회사에 있는 노동자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최초의 나라도 카타르예요. 그래서 난리 났어. 난리 났고, 어느 정도 난리 났냐면, 이분의
조카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당신 때문에 나라가 날아갈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무능하냐. 그래서 암살을 이분이 제압을 했죠. 제압을 했는데 이분의 아들이 또 역시 나와요. 미안해. 이 사람. 이분이 자기 아빠한테, 이분 이름도 아흐메트예요. 아흐메트는 아빠 알리한테, 아빠 미안하지만 당신은 이 노동자 반란을 제압 못하고 있어. 너 때문에 우리 나라도 날아갈 것 같아. 이 노동자들이 너를 가지고 너를 싫어해. 그래서 너는 정권을 나한테 물려주고 나가. 하고 쿠데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약간 하에서는 이분이 아빠를 몰아내요. 언제? 1960년에. 몰아내자마자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바로 그 소개회사들이랑도 합의를 하고, 다음에 그 노동자 지도자들이랑도 이제 중개를 하고, 이 노조 문제를 제압을 해요. 노조 문제를 제압을 했는데, 이분의 이번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분의 장인이 이분이거든요. 이분의 장인이 이분이에요. 그럼 이분 누구냐?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두바이 국왕의 아버지예요. 지금 현재 두바이 국왕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아부다비 국왕이거든요. 자, 영국이 절수하려고 하거든요. 영국이 절수하려고 하는데, 그럼 절수하면 남는 나라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바흐레인, 카타르, 아부다비, 두바이 다 합쳐서 하나의 연방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 카타르하고 바흐레인이 예전에 영토 문제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제가 다음에 아부다비,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 특집 때는 따로 길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문제 하나 있고, 이분이 아버지한테 받았던 노조 문제를 극복을 했지만 이번에 또 다른 문제가 터졌어요. 이집트 때문에 발생했던 아랍 민족주의, 특히 바트당, 이분들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너네들은 아랍 민족의 배신자들이에요. 석유 돈을 가지고 가고 어떻게 아랍 민족에 내가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어요. 니네 그냥 영국의 앞잡이들 아니냐 하고, 그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아랍 민족주의 흐름을 제일 많이 먹었던 왕국이 이 바흐레인하고 카타르였어요. 하여튼 이분들은 그때는 이 아랍 민족주의를 어떻게 우리는 제압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분들이 이슬람에다가 지원을 많이 해요. 무슨 아랍 민족주의야. 중요한 건 이슬람이야. 이슬람 밑에는 민족이 없어. 이슬람 앞에는 민족이 없어라고 해서 이분이 열심히 이슬람 지도자들, 유명한 이슬람 학자들을 모시고 그 사람들의 책들을 출판하고 나눠주고 이런 행동들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도 그걸 많이 해요. 사회 제압도 많이 하면서 이 아랍 민족주의 반란을 제압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제압을 잘 못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국이 이제 나가려고 했을 때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들이랑 같이 나갈 수도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 장인 때문에 좀 약간 이 아부다비 두바이한테 좀 밀리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자기 가문에서 욕을 먹어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 하나는 아랍 민족주의를 제대로 제압을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랍에미레이트 애들한테는 밀린 것 같아. 그 독립하는 과정에서. 왜냐면 71년에 독립됐거든요, 이 나라들이. 그때는 이분의 사촌동생 바로 이분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 날아가요? 두바이 가요. 장인 어른의 나라 두바이에서 망명 생활해요. 그래서 이분이 72년에 정권을 잡아요. 정권을 잡자마자 뭘 했냐면,
그 당시에는 내각 같은 거 제대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내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각이 다 왕실이지 무슨 외부인이 와서 내각에 못 들어가요. 이분이 그때는 처음으로 내각 개념을 만들고 내각에다가 그 왕실 아는 사람들도 데리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아랍 민족주의 바람이 제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왕가들과 다르게 어느 정도 이 국민의 그런 좀 약간 민주화 바람을 일으켰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또 중동에서 제초에는 뭐랬냐면 원래 석유를 누가 가지고 가요? 영국이 가지고 가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가서 미국하고 프랑스한테 얘기해요. 야, 니네들 와서 니네들 석유 가지고 가. 나 이 영국 사람들 꼴 보기 싫어. 그래서 그때 프랑스하고 미국도 이 소유 시장에 들어가요. 물론 영국이 꼴 보기 싫겠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정권을 잡은 거예요. 확 잡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이런 좀 약간 어느 정도 개혁을 하는데 또 그 개혁들이 이제 이분이죠. 오래 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왕권이 제일 좀 약간 애매모호하게 수립된 나라는 카타르이니까 항상 그 인구가 병동성이 심하고 국민이 와하비파예요. 근데 와하비 준주국이 바로 옆에 있는 사우디인데 사우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도 막판에 와서 무능하다는 느낌이 와요. 무능하다는 느낌이 오다 보니까 이분도 자기 아들한테 쿠데타 당합니다. 언제? 95년에. 이분도 자기 사촌형을 쿠데타로 무너졌잖아요. 똑같이 아랍에미레이트로 갑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분을 다시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안 됐지. 물론 이 말이 다 알자지라의 주장이에요. 아랍에미레이트는 다 부인하겠죠. 이거는 이제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95년 정권을 잡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양복 입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CG 국가들 중에서 이러한 진보적인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신의 한 수를 넣었습니다. 이 BBC가 아랍 지부를 사우디에다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사우디 왕실하고 BBC의 아랍 지부가 부딪혀서 사우디 왕실이 BBC 아랍 지부에다가 야 꺼져 이 새끼들아 했는데 다 유명한 기자들인데 어디에 날라가. 그때 바로 카타르는 형님들 뭐 여기까지 오셨는데 힘드셨죠? 그냥 영국 다시 가시는 건 힘드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뭐 예쁜 건물들도 있으니까 여기서 방송을 잘하세요 하고 그 생긴 방송이 알자지라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국회를 만들어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약간 법안들 등등등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하여튼 이 사람이 제일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카타르를 개혁들을 좀 약간 하는 나라이고 이제 복지 제도도 많이 뿌리고 등등등등 하다가 다음에 이 사람도 자기 동생 그래서 이 사람 이런 책이 있어요. 카타르 르네상스 파운더. 네, 카타르에서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자기 아들한테 판 쿠데타 판 협상으로 또 2013년에 물러났죠.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사진이 너무 신기하거든요. 이 사진이 지금 신기해요. 자, 이거는 역대 왕들의 사진이에요. 카타르에 가시면 이 사진을 한번 보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신기한 거 뭐냐면 지금 현직 왕이잖아요, 이분이. 현직 왕입니다. 카타르를 만드는 자심 빈 모하메드 이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비밀의 7년이 여기 안 보여요. 1878년부터 1913년까지. 사실은 중간에 7년 동안 이분은 왕이 아니었어. 동생이 왕이었는데 언급이 안 돼요. 카타르에서. 그 좀 약간 카타르 국민들도 서로 얘기 안 하기로 한 거야. 이 부분을. 여기 일단 너무 신기하고 두 번째는 이분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유지혜님 5,000원 감사합니다.
이분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한테 넘어갔는데,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두 개의 아들이 있었어. 이분이 크라운 프린스라고 써있지 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이분이 47년에 죽고 이분의 형이 왕이 됐고, 이분의 형이 왕이 되고, 이분의 아들이 왕이 됐다가 이분의 손주 아니지, 아들이지,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 사촌 동생을 나가를 시킵니다. 나가를 시키고 다음에 이분도 자기 아들한테 넘어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왕한 적도 없는데 현직 왕하고 현직 왕의 아버지가 이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사진이 들어가요. 왕이 아닌데도. 이제 시계 방향으로 재임이라고 하셨는데, 자이피님이 이분이 재임을 안 했다니까? 현직 왕이 정당성을 부각시키려고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왕이 아닌데도 사진을 넣은 거야. 박지성님의 말이 어느 정도 맞네요. 어떻게 보면 대원군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분의 동생이었어요. 형도 아니었어요. 하여튼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카타르는 정당성이 그나마 좀 약간 약해 보이는 왕권이 있어서 그런지 외교에다가 어마어마한 신경을 쓰는 나라이고 국민이 마합이고, 그래서 사우디한테 먹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사실 사우디의 호적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우디를 잡고 터키란, 이란이란, 예전에는 영국이었지 지금은 미국이란, 이렇게 균형시키고 경제시키고 균형 외교로 이때까지는 잘 버텨왔던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물론 중동에서 나의 favorite country, 내가 제일 좀 약간 마음이 가는 나라는 두바이이긴 하지만, 외교로 봤을 때는, 까놓고 외교로 봤을 때 인정해야 되는 거 뭐냐면, 외교를 제일 잘했던 나라는 카타르 맞아. 카타르 맞고, 현재도 미국이랑 사이가 좋은 이유가 아이러니이긴 하지만 웬만한큼 그 대로 조직들은 다 연락이 돼 있고, 대로 조직들의 연락 사무소들 다 노하우에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때쯤 아랍 민족주의를 좀 약간 이슬람으로 제압하자는 그 시절 덕분에 웬만한큼 그런 좀 약간 가격파 세력들이랑 연결성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양 세력이 이 이슬람 가격파들이랑 협상을 하려면 그 자리, 그 연결 통로를 우리 카타르가 제공을 하면서 서양 세계 앞에서는 항상 이렇게 외교의 시장이 되는 거예요. 외교의 장터, 외교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의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이고요. 진짜 좋은 질문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고, 편집할 때도 그 질문을 추가할게요. 저는 원래 이 방송들 끝나면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다가 올리잖아요. 어디야? 채널스? 여기 알팟캐스트에 올리잖아요. 올릴 때는 제가 보통 이 부분을 자르거든요. 그래서 좋은 질문들이 있으면 자르지 않고 올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목요일날 그냥 주제 없이 질의응답으로 갈까 생각 중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 시작하기 한 10분 앞에는 질문들을 받고 그 질문들에 답변을 하는 걸로. 질의응답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지막 날 토요일 12월 31일 날 그날 밤에는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있어요. 여러분, 임시 카카오 오픈 채팅방 만들고 공유를 여기서 해가지고 여러분이 들어오시고 선물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그날 제가 이제 신년 발표회를 할 거예요. 7일 착심. 그거 이제 준비 중인데 뭔지 알려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날 발표를 하고 7일 안에는 실천하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에 들어갈 때 이런 좀 약간 마음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제가 자극시키려고. 그래서 여러분, 12월 31일 날 밤에는 무조건 방송 들으세요. 자,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